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제가 국제결혼 심화학습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새로 준비한 시리즈는 국제결혼 피해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제결혼 피해 사례를 얘기할 때 어떤 업체나 어떤 베트남 여성이나 한국 남자 이런 그 주체들을 비판하거나 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로벌 TV 김이사 시점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다 보니까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참 안타까운 사연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결혼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들은 제가 에이전시 업무를 보면서 또는 국제결혼 회사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는 제 주변의 얘기들을 조금씩 각색을 해서 그 개인정보를 지우고 그런 식으로 한번 국제결혼 피해 사례를 여러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했다가 현타가 와서 파혼을 하는 사례를 한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한 10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40대 초반의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 호치민 쪽에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국제결혼과 좀 다른 점을 느낀 게,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베트남에서 괜찮은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좀 그래도 수준 있는 여성들을 한 17명 불러줬어요. 그리고 그 여성들도 그 남성에게 관심이 있어서 실제 나왔다고 합니다. 여튼 그렇게 나왔는데 그 7명에게 첫날 다 까이고 두 번째 날 건터 쪽에서 한 10명 가까이 맞선을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날도 다 까이고 세 번째 날 다소 연령대를 낮춰서 한 20대 초반의 여성들과 매칭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좋은 결과가 없어서 19, 20, 21 그 정도 선에 있는 건터 아가씨와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맞선 태도가 나쁜 건 아닌데 여자들 앞에서 어필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숫기가 좀 없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들이 여자들이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랬지만 여차튼 4일째 되는 날 자신이 선호하는 여성과 약혼을 했어요. 처갓집도 갔다 오고. 근데 문제는 언제 터지냐면 그렇게 약혼하고 한 2달 정도 교제를 진행하다가 이제 전통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통결혼까지 하기로 약속을 잡고 출발 4, 5일 전에 그냥 결혼을 반려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여성분이 자기에게 그렇게 살갑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찜찜했고, 두 번째가 나이 차이가 한 24살 정도 나다 보니까 그 결혼을 진행하면 할수록 주위 사람들이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나중에 한국에 와서 신부가 도망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대요. 근데 사실 본인도 본인과 어울리는 나이대의 여성을 컨택을 했으나 그 여성들이 모두 거절하고, 그러다 보니 본인이 생각하는 외모가 있어서 나이대가 조금씩 내려가다 국제결혼 맞이 노선까지 오게 된 거죠. 보통 저희가 베트남 남부를 진행하다 보면 좀 나이가 어린 여성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국제결혼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분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실제 국제결혼을 진행해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거하고 결혼에 대한 괴리감이 크고, 또 신부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확신을 얻기 어려웠고,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실 공감대도 없고 그 대화를 하는 부분에서 너무 애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 그래서 그냥 업체하고 상의도 없이 신부를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신부 난리 나고 업체는 업체대로 스트레스 받고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에게 문제가 있어서 파혼을 했으니까 업체에게 보상을 얘기하는 그런 서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신랑이 주장하는 그 업체의 잘못이라 하는 거는 신부를 소개할 때 신부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여자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왜? 신부가
신랑한테 살갑게 대하지 못하고 연락이 뜸하고.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로 정말 꿀이 떨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랑도 신부한테 관심이 떨어지고 신부도 신랑이 관심이 떨어지니까 서운해라 하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신랑이 국제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뭐 신부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신랑이 그냥 그 신부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조금 자신이 생각하기에 급이 낮다고 생각을 하거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애 같아서 결혼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접는 분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좀 자신이 어떤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펴는 논리가 제3자가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였어요. 사실 이 케이스는 뭐 업체가 너무 나이 차이 나는 결혼을 시켜서 신랑하고 신부 사이에 괴리감을 만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중요한 게 신랑이 말수가 적고 좀 여성에게 어필을 못한다는 그런 단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좋고 적극적인 여자를 소개해도 결혼이 잘 진행될까 말까 한데, 나이가 어린 외모가 좋은 여자를 소개하다 보니 또 여자도 나름대로 자기가 이쁜 거 아니까 남자가 맞춰주길 바랬던 거죠. 제가 봤을 때 결론은 서로 결혼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되는데 대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루즈해져서 감정이 식어버린 케이스 아닌가 싶어요. 근데 남자분이 화를 죽이지 못하고 파혼을 먼저 선언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됐어, 국제결혼 안 해, 그렇게 해서 일 싹 벌려놓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들인 돈이 아깝고 딱히 뭐 그 여성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깝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 여성은 그냥 정리가 되고 두 번째 여성을 그냥 평범하고 그 유치원 선생님 하던 20대 후반에 그런 여성하고 결혼해서 현재 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돈이 들어가니까 신중해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대요. 사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게 무지성으로 뭐 고소를 하네 뭐를 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그냥 신랑 뜻을 받아줘서 결혼식 비용만 다시 지불하면 진행을 해주기로 해서 결혼식 비용과 맞선 비용 합쳐서 한 20만원 정도 실비만 주고 재진행을 해서 원만하게 비자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이 은근히 좀 많아요. 여기에서 자칫 잘못 생각해서 예를 들어 뭐 소송이나 고소나 이런 걸로 갔다 한들 신랑에게 결코 유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실익이 없으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좀 시간을 두고 많은 얘기를 하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소개를 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죠. 사실은 제가 이 케이스의 두 번째 진행을 개입을 해서 좀 국제결혼에 대한 결혼관이나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긴 했는데, 남자분이 신중한 성격인 것 같으면서도 좀 뭐랄까 다혈질인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요구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어린 여자하고 살려면 여차튼 저차튼 유연한 생각이 첫 번째고 또 상대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성이 두 번째다. 남자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국제결혼 끌고 가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하고 국제결혼을 진행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좀 나름대로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그렇게 좋은 마무리가 됐죠. 저희가 또 진행을 해보면 공무원들이 꼼꼼한 것 같으면서도 좀 어떤 공무원 조직사회의 그런 특유의 그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이 국제결혼 진행에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어느 한쪽이 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완이 되는 신부를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마무리까지 잘 됐는데 여기에서 그 신랑분이 소송으로
가닥을 잡아서 넘어가면 뭐 업체에서는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는데 신랑은 뭐 소송하고 뭐 그러면서 데미지가 많죠.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이런 케이스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그렇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비 주고 또 업체에게 피해 보상이나 위약금을 물어주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선택의 부분에서 잘 선택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왜? 남부 여자들은 일단 국제결혼을 오케이 해놓고 그 다음에 신랑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전통결혼 부분에서도 좀 뭐랄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전통결혼 전에 파혼으로 이르는 커플들이 많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만큼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첫 번째 얘기를 해봤습니다. 막상 어리고 예쁜 신부를 얻긴 했으나 그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 신부가 좀 살갑게 신랑을 대하지 않다 보니 감정이 대립이 생기고 그렇게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아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파혼에 이르는 이런 케이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분이 실수한 거는 딱 두 가지예요. 그 남도 어찌하지 못하는 자신의 고정된 눈높이에 들어오는 여자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연령보다 낮아지다 보니 국제결혼 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부랑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서 스스로 결혼을 실패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제가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알아보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